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천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랑 같이 노인복지센터 모임에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라며 이웃에 사는 분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 믿고 마음을 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김선자 씨, 최영철 씨랑 몰래 연애 중이래. 두 사람 여행도 같이 다닌다더라? 병원에 동행해줬을 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복지센터에 퍼지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엄마! 그런 소문이 왜 나요? 사실이 아니죠? 라며 자녀들은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웃들마저 터무니없는 소문을 진짜처럼 믿으며 당신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일은 단지 복지센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집에 초대한 사람이 의도치 않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친분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단순한 배려로 초대한 사람들이 우리의 평온한 일상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게 된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초대했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유형을 특히 조심하고 절대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집에서 쓰던 정수기가 고장나서 그런데 잠깐만 와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웃인 박철민 씨가 어느 날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아, 그럼요. 정수기가 고장났다니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집으로 들어갔죠. 작은 일 같아서 도와드리는데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철민 씨는 가끔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문이 잘 안 닫히네요. 혹시 힘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집에 있는 공구를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부탁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이웃 간의 배려라고 생각했고 저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민 씨가 예상치 못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꼭 갚을게요.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겁니다. 그간의 친절한 관계 때문에 저는 고민 끝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음 달에 꼭 갚으실 거죠? 저도 사정이 넉넉하진 않아서요. 라고 말하며 말이죠. 아, 그럼요. 고맙습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묻자 철민 씨는 또다시 새로운 부탁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갑자기 아들 등록금이 부족해서요. 이번에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음 달엔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계속되는 간청에 결국 또다시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민 씨는 이후로도 점점 더 빈번하게 요구를 해왔고 제가 거절의 뜻을 비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도와줬으면서 이제 와서 딱 잘라 거절하는 게 말이 돼요? 누가 들으면 다들 뭐라 하겠어요? 박철민 씨는 얼굴빛을 바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투와 표정은 마치 제가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된 듯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돈 갚으라고 재촉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누가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던 이웃이 이제는 협박에 가까운 태도로 변한 겁니다.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미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지만 철민 씨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를 안 도와준 걸 후회할 거예요. 그때는 벌써 늦을지 몰라요. 라는 오히려 뚱딴지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철민 씨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좋은 사람인 척하더니 결국 자기밖에 몰라요. 진짜 냉정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일부 이웃들까지 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동네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민 씨가 또다시 돈을 구하기 위해 다른 이웃들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받지 못하고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철민 씨의 행동은 도를 넘었고 그의 요구와 협박을 참지 못한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철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이웃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갚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네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결국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진작에 벌을 받았어야 했어 라며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철민 씨가 떠난 뒤 비로소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불성실하고 의존적인 사람들과는 초기에 선을 긋고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반복될 때마다 거절하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평온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렇게 시작된 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믿고 투자해 보세요. 저만 알고 있는 기회인데 함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친분과 신뢰를 가장하며 다가옵니다. 그들의 말과 태도는 진정성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도가 우리의 순수함과 자산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 윤정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미 씨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이상훈 씨가 부쩍 친하게 다가왔습니다. 상훈 씨는 정미 씨에게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정민우님 같은 분이 동참하시면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라며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자며 정미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정미 씨는 그동안 상훈 씨가 보여준 친절과 신뢰에 반해 그의 사업 아이디어에 조금씩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누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라는 그의 말에 정미 씨는 자신만 아는 비밀스러운 기회를 얻은 듯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커지기 시작한 건 상훈 씨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 확실한 계약이 들어왔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는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정미 씨는 2번 고민하지 않고 그의 말을 믿고 큰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훈 씨는 돌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모든 투자는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졌고 정미 씨는 뒤늦게 그가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끌어모으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정미 씨의 감정적 충격과 인간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위험할까요? 노년기에 우리의 자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뢰를 악용하며 단순히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파탄과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금전적 거래는 신중히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의 제안이라도 문서화된 계약이 없는 거래는 절대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재촉하거나 결정에 시간을 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나 금전적 결정을 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과 믿을 수 있는 가족 혹은 지인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단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을 지키는데 신중함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험담하는 걸 좋아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60대의 김선자 씨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언니, 최영철 씨랑 가져 다니시네요. 두 분 사이 정말 좋은가 봐요. 이 말을 들은 김선자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한 번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선자 씨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모두와 잘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최영철 씨와는 가끔 식사를 하거나 병원에 동행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영철 씨, 택시 잡기 어려우면 제가 같이 타드릴게요.
어차피 가는 방향이 같잖아요. 라며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문제는 복지센터의 한 회원이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요즘 선자 씨랑 최영철 씨가 둘이 엄청 친하다면서 택시도 같이 타고 밥도 자주 먹는다더라. 이 말은 금세 다른 회원들에게로 퍼졌고 누군가는 둘이 몰래 연애 중이라며 돈 문제까지 얽혀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선자 씨는 어느 날 복지센터의 공식 프로그램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센터장이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거든요. 요즘 선자 씨랑 영철 씨가 센터에서 제일 유명한 커플이라던데요? 축하드려야 하는 건가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선자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영철 씨도 당황한 얼굴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 자리에 있던 몇몇 회원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 둘이 너무 자주 어울리더라니까. 며칠 뒤 선자 씨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랑 그분이 재혼 준비 중이라던데 진짜야? 딸의 말에 선자 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나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야. 라며 급히 해명했지만 딸은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엄마가 뭔가 오해받을 일을 하신 거 아니야? 라며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웃들 역시 선자 씨, 결혼 준비는 잘 돼 가세요 라며 농담 섞인 말을 던졌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선자 씨는 점점 복지센터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나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렸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라며 속상해하던 선자 씨는 결국 센터 활동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하던 그녀는 소문으로 인해 완전히 위축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사소한 말로 누군가의 평판과 삶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한된 관계 속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심각하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적인 행동이나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여하거나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죠?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먼저 경계를 설정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는 때로는 의리와 사랑의 증거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면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게 됩니다. 특히 혈연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대충 넘기거나 방심하면 그 피해는 감정적, 금전적으로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숙 씨는 젊은 시절부터 힘들게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묵묵히 일하며 자산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그마한 아파트와 적당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남은 삶을 평온하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의 동생 김철호 씨가 어느 날 찾아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철호 씨는 사업이 기울고 있다며 정숙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나, 이번에만 좀 도와줘. 이 사업만 잘 되면 정말로 한몫 크게 잡을 수 있어. 내가 다 갚을게. 누나도 이익 볼 거야. 라는 말에 정숙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철호 씨를 가족으로서 믿기로 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모아둔 돈의 절반 가까이를 동생에게 빌려주었고 서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는 신뢰가 기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철호 씨는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점차 누나, 내가 이걸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해? 좀 더 기다려줘. 라며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호 씨는 다시 정숙 씨를 찾아와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누나,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쓴 돈도 다 날리는 거야. 조금만 더 보태면 금방 해결돼. 라는 말에 정숙 씨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철호 씨는 감정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누나가 가족인 나를 안 도와주면 누가 날 도와줘?
나는 누나가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다. 라는 말에 결국 정숙 씨는 또다시 돈을 꺼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깨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도 상황을 바꾸지 못했고 철호 씨는 사업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호 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친척들에게 우리 누나가 돈을 조금 빌려줬다고 나를 내몰고 있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철호 씨의 말을 듣고 정숙 씨에게 가족인데 조금 더 도와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며 오히려 압박을 넣었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가족 내에서 냉정하고 가족을 외면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척들과도 관계가 틀어지게 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동생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노후의 평온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이처럼 혈연 관계에서도 금전적 도움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하거나 요구를 계속 들어주는 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대충 넘기면 의존을 부추기게 되고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혈연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전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서류나 계약 없이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금액과 반환 계획 등을 명확히 정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지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그 한계를 이해시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투명하게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혈연 관계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은 관계지만 때로는 지나친 믿음이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금전적 도움의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예방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가족 간의 이런 경계 설정이 때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드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가까워진 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깊은 문제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여기 60대에 혼자 살고 있는 이경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자 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뒤 작은 마을에서 홀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이사 온 박미숙 씨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는 다정한 미소를 띠며 저도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라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경자 씨는 외로운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미숙 씨는 자주 찾아와 경자 씨의 일상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혼자 사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저도 한때 많이 외로웠는데 그 모임 덕분에 삶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모임에 대해 처음엔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미숙 씨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서로를 돕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언니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라는 말에 결국 경자 씨는 한번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경자 씨는 사람들의 환대와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선 모두가 가족이에요.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곳이죠. 라고 말하며 경자 씨를 특별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계속될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의 리더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 세상의 물질은 모두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며 기부와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 온 사람들에게는 기부는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금전적 요구를 했습니다. 경자 씨는 의심스러웠지만 미숙 씨의 설득에 나도 이 모임에 처음 왔을 때 기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언니도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노후 자금 중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부 이후에도 리더와 모임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세요. 그만큼 더 큰 축복이 돌아올 겁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점점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자 씨가 거절하자 그들은 당신은 아직 마음을 열지 못했군요. 그래서 지금 삶이 외로운 겁니다. 라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은 그 후에 밝혀졌습니다. 경자 씨가 우연히 다른 모임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미숙 씨가 이 모임의 주요 멤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미숙 씨는 처음부터 경자 씨를 모임에 끌어들이기 위해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절과 공감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끌려들어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자 씨는 그제야 모임을 떠났지만 이미 그녀의 노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잃은 뒤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이용하려고 다가왔던 박미숙 씨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이후로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가까워진 관계일수록 그 속내를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나친 친절과 과도한 호의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정보나 재정적 결정은 가볍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민한 정보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과 먼저 의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은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안전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신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과 일관성을 관찰하며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불성실하고 의존적인 사람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혈연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관계의 유형들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나 신뢰를 악용해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행복과 안정, 그리고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간관계에서 무조건적인 관대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선택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요구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다루며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중요한 통찰과 변화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